to be obese people. Yeah, no. But there's no denying that when we are in a big rush, the fast food is fastest way to satisfy our hunger. But I think very different to children because children they are mature enough to know how to eat properly. So I think parents will teach them how to eat healthy and how to keep their health. 고등학생 때부터는 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걸쳐서 준비해온 트리비움의 역량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느 부분에서 결실을 맺고 어느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에 이어 20살이 된 지금까지도 내가 트리비움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포인트들이 저에게는 좀 많았어요. 특히 작년과 올해 특히 더 많았는데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은 고등학생 시절이랑 지금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트리비움의 역량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독립여행이에요. 독립여행은 중학생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폴란드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필리핀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학교 캠프 지도예요. 이 부분도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 출연 뒤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훈련해온 트리비움의 역량과 읽기 쓰기 능력을 인정해 줬었던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선택을 했었던 독학사 과정. 이걸 천천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에 떠났었던 1차 독립여행 폴란드 3개월의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독립여행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 부모님도 그게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과목 공부에 전혀 학교 과목 공부에 전혀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교 과목으로 치부받기에는 되게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영어라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가 조금 더 원활할 때 조금 더 금방 발전을 할 수 있고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그 성장 포인트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여기서 얻고 와라. 왜냐면 그때까지는 전혀 영어를 지금 아마 초등학생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어 정도랑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다를 게 없었어요. 영어에 대한 시간을 일절 쏟지 않고 전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여행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폴란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목표는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 영어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정말 절실하게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구나를 느끼고 오는 그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동기부여는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인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이후에 있을 필리핀도 천천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필리핀에서 4개월 동안 영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딱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 발판이 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육체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왔었던 그리고 여기서 했었던 거는 정말 놀았어요. 항상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 나가면서 앞에 있는 카페 가고 샌드위치 먹으러 다니고 앞에 있는 공원 놀러가서 산책하고 노래 들으면서 걷고 그 다음에 주변 궁전들 몇 번씩 갔다 오고 미술관 갔다 오고 그냥 이런 게 다였고 제가 부모님과 약속을 한 건 단 하나였어요. 매일 한 편의 에세이를 쓰자. 그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진을 잠깐 가져왔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처음 도착을 했었던 숙소고 여기는 제가 머물렀었던 곳이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인데 바르샤바에는 올드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궁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쫙 돼 있고 동유럽 건물들이 진짜 이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폴란드 그 레스토랑인데 전통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함께 있었던 시간이에요. 일주일은 부모님이 폴란드에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 했었던 사진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주제들이 몇 개 있는데 박이정 독서를 했었고 그걸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독서 지도를 하면서 그 중에 주제가 하나가 노벨상가 마리 퀴리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마리 퀴리라는 인물이 사실 이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됐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때를 기점으로 마리 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 다녀왔었고, 여기 또한 올드타운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과 일주일 함께 있으면서 다양한 동료 국가들을 찍었어요.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정말 찍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국경 그런 거 그렇게 넘나드는 게 어렵지 않고 차로 통과를 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을 다녔어요. 일주일간 다녔었던 국가들이에요. 독일, 리투아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하루에 두 나라를 갔었던 때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나라에 머물렀었던 때도 있는데, 다양한 나라들을 일단은 돌아다니고 오자, 일단은 찍고 오자 라는 것을 목표로 돌아다녔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투아니아의 국경인데 그냥 고속도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사진을 찍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헝가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독일이었었고, 여기는 체코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족들이랑 차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운전을 하시니까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체코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헝가리였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때는 사실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라기보다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배우고, 부모님이 마트 가서 무언가를 산다던가, 그리고 숙소에 그런 컨택 같은 것도 다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에 대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느낀다던가, 내가 못해서 너무 무섭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재밌었던 일주일간의 시간이었고, 이후에 이제 떠나셔요, 부모님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청년부 언니가 혼자 왔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3개월 동안 지내게 되면서 부모님이 거기에다가 짐을 내려주시고 이제 공항으로 떠나세요. 이제 정말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 언니는 그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 박사과정이 있었던 언니인데 자기의 레슨하고 자기 공부할 거 하고 하면서 그냥 공간만 잠깐 내준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해도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뭘 하든 나의 의지대로 가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었던 그 일상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해요. 일단은 초등학생들의 수준과 비슷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무서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너무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왔는데 정작 외국에 나와서 영어라는 언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딱 맞닥뜨리면서 목표를 잡아요. 1일차 집 앞 마트에 가서 장 보기. 왜냐면 장을 보려면 거기 있는 카운터 직원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정말 하나의 도전이었던 거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두 번째, 서브웨이 가서 주문하기. 서브웨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물어봐요. 빵은 뭐로 하시겠어요? 소스는 뭐로 하실 거예요? 고기 굽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상추 넣으실래요? 이런 거 하면서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서브에서 어떤 질문들을 막 하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단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냥 스스로 퀘스트를 세우는 거예요. 1차 2일차 요거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갔었던 궁전인데 이것 또한 저의 그 목표였어요. 1일 목표. 이게 바르샤바 궁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것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떠나기 이틀 전인데, 여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북유럽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화려하게 해놓는데, 제가 갔었던 게 9월 1일인가 2일에 출발을 해서 11월 1일인가 그때쯤 도착을 하는 항공편을 끊었어요.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쉥겐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한 동유럽 국가에 그냥 여행 비자로 왔을 때는 3개월 정도밖에 못 머물러요. 그리고 3개월을 머물면 밖에 나가서, 동유럽 국가인 밖에 나가서 3개월을 머물다가 다시 여행 비자를 받아서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서 3개월밖에 못 머물렀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쁜데, 이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불을 제가 간 다음날 킨다는 거예요. 내 비행기표는 10월 2일인가 그러는데, 12월 3일날 이게 켜진다니까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저녁에 언니들이랑 이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새벽 12시였나 그랬었어요. 그때 그 한인교회 그 언니들이랑 잠깐 모임 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헤어지는 길이라 늦게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잖아요. 여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구구구구궁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불이 쫙. 그래서 그때 내가 겪었었던 행복한 순간들 중에 정말 탑3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었던, 그리고 이걸 못 보고 간다는 게, 동유럽 국가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고 가지 못하는 게 정말 한이었는데, 이걸 풀었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행복한 얼굴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에요. 요거는 바르샤바 대학교의 도서관인데, 대학교 학생들만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부 사람들은 막 여권 같은 거 해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1일 발급권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다니고 있는 한국 그 한인교회 다니는 그 기타 세션 오빠가, 너 매일매일 에세이 한 편씩 쓰잖아. 그러면 여기 바르샤바 대학교 도서관 가서 한번 써봐봐. 해가지고 카드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카드를 들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제가 매일매일 성남시청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도 여기서도 아빠와 영상 편지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후선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들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다 폴란드어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폴란드어 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폴란드 그 바르샤바 중앙에 있는 건물인데, 예뻐서 한번 찍어봤었고, 제가 항상 공부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독서실처럼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도 공부를 했었었고, 여기는 미술관이에요. 여기가 아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르샤바 국립미술관인데, 여기가 화요일마다 티켓이 공짜예요. 티켓이 공짜여서 화요일마다 그래도 한 3-4번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가면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를 무료여도 어찌됐든 간에 그 매표소에 가서 사람에게 이거 뭐 오늘 공짜인데 이거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서브웨이 다음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미술관 보고, 사실 뭐 예술에 뭐 엄청난 감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큰 작품들도 있고 조각들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미술관도 되게 재밌게 즐겼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술관도 잘 가지 않았었는데 바로 집 앞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에 이어서 단골 카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행이라고 해서 항상 놀고, 많은 시간을 놀았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2-3시간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왔었던 카페인데, 여기서 항상 글을 쓰거나 영어 공부를 했었었고, 여기는 코코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디즈니에서 거기 보면 그걸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장례식을 할 때 여기 초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쁘게 해놓는다고 설정이 되어 있던데, 영화에. 정말 그래요. 이게 할로윈이거든요. 10월 31일인데 그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놔요. 그러면 이게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진짜 완전 빛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예뻤었고, 할로윈 때
그 주변 언니들은 다 파티를 놀러 가는데 저는 미성년자여서 갈 수 없으니까 아, 나 할로윈인데 지금 유럽에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무덤을 검색했어요. 무덤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안 돼. 무덤 한 번은 가봐야지. 문제있어 언니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찾아갔는데 약간 무서웠지만 되게 예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미술관 다음 코스예요. 미술관 다음 내가 미술관 가가지고 표 끊기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기. 그래서 동네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굉장히 암울한 표정이에요. 왜냐면 자르고 싶었던 길은 여기인데 아줌마가 불행히도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는데 저 여기까지 잘라주시고 여기는 약간 조금 숱 좀 내주시고 이런 걸 다 영어로 준비해서 갔는데 영어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동네 미용실이어가지고 홀란드 분들이 굉장히 좀 잘하시는데 조금 외지로 가면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잘라주세요. 이건 알아들으셨는데 그걸 못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약간 진짜 거의 여기까지 여기보다 더 짧아졌었어. 그런데도 네 여행 왔는데 요 머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고 또 했었던 기억이 있고 이건 첫 번째 쇼핑을 했었어. 그리고 이건 첫 번째 버거를 샀었던. 그래서 만약에는 정말 하나씩 목표를 세운 거예요. 하나하나씩 일단 부딪혀보자. 뭐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 한 편의 에세이를 썼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썼었던 일기 중에 하나를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요거는 9월 21일 토요일에 쓴 일기고 아마 온지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홀로 외출하는 거라 문을 열고 잠그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머물게 된 아파트가 70년 정도 된 아파트로 열쇠가 정말 옛날 기다란 열쇠의 모양의 열쇠인데 모양도 쭉 넣으면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구멍을 찾아야 해서 30분 정도 헤매다 겨우겨우 나갔다. 나가는 것의 목표는 외국인들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커피를 시키면 생각보다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조금 무서웠는데 무서웠는지 발걸음을 돌려 마트로 들어갔다. 빵과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에 놓고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했었던 말은 땡큐. 두 글자가 다였지만 정말 홀가분하고 왠지 뭔가를 해낸 기분이었어.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혼자서 외국인을 처음 마주대하고 처음 마트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혼자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무언가를 해낸 기분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 외출을 하고 문장 부는 거부터 완전 다 서툴고 사실 커피를 사러 나가야 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마트에 가서 땡큐 한 글자 했는데 그때 느꼈었던 그 기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부딪혀서 무언가를 했었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들었었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땡큐 한 글자 했는데 이렇게 기쁘고 소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영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얼마나 또 재밌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았었는데 아빠가 영상으로 영상 편지를 찍어서 보내시고 그게 지금 작년 노소대학에 올라가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에 가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보내시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읽어드리면 오늘은 지난 시간 외워왔던 문장들과 단어들을 새로운 노트에 정리하며 다시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확실히 외울 수 있는 단어들이 꽤 쌓이다 보니 나름의 보람도 느꼈어요. 물론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이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아주 알고 현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폴란드에서 일상도 너무 재밌고 앞으로 다시 폴란드에 오게 될지 말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긴 하지만 아빠와 잠시 이야기 나눴었던 필리핀 유학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했었던 부분은 폴란드에서 공기별을 받고 이후에 한 2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다가 바로 폴란드의 필리핀에 가서 영어에 대한 학습을 하자라는 소통이 이어지고 있었던데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고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밖에 나와서 모르는 외국인을 붙잡고 이야기할 용기는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어찌됐든 간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이든 타이든 끊임없이 그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영어 공부에 있어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를 못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진전도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으니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언어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리고 그 언어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많은 노출을 시켜야만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10월 9일날 수요일날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일부분을 발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정말 무력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땡큐 하나 글자인데 기뻤지만 그게 기뻤었던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용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관문이 뭐였냐면 할 건 다 했어. 미용실도 갔다 오고 서브웨이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시키는 게 이제 껌이고 근데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시도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온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터키 언니가 있었어요. 터키 언니가 있었는데 시리아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와가지고 4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영어, 그 다음에 시리가 대답을 하네. 시리아 언어, 그 다음에 한국어를 좀 할 수 있었고 폴란드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무작정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내가 땡큐 한마디 하는데도 되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몇 마디 하는 것도 되게 버거웠는데 3시간을 어떻게 대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디 랭귀지를 막 써가면서 외국인과 3시간을 대화했었던 그 기분은 마찬가지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부딪혀서 해본 거고 거기서도 분명히 무력감과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확실한 동기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무작정 사람을 붙잡았어. 카페에서 앉아있다가 항상 카페에 앉아있는 단골 자리가 있는데 앞에서 어떤 폴란드 대학생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급해 보이지도 않고 혼자서 뭐 할 거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뭔가를 물어볼까? 하고 막 적어요. 홈스쿨에 대해서 막 그때 물어봤었던 거예요. 난 지금 홈스쿨러인데 지금 17살이고 폴란드에서 독립여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홈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또 그때 교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교육에 대해서 말해달라.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질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많이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또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대화를 했었다는 성취감, 부딪혀봤었다는 그런 느낌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적지만 많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엄청나게 많죠. 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만큼 따라주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란 영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어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실행까지가 동기부여인데 그 동기부여가 그 필리핀에서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보면 계속 무력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냉정하게 보면 성공한 하루보다는 여유롭게 보냈던 하루가 많았었던 것 같다. 폴란드에 가서도. 그리고 화장품점 직원에게 내가 했었던 말을 응용해보면서 집안의 일상이 아닌 집 밖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라는 말을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폴란드 여행을 떠나면서 의도했었던 부분은 하나라고 했었죠.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 것. 근데 확실히 얻어왔어요. 내가 목표했던 부분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거기서 맛볼 수 있었던 실패와 혹은 조금의 성취와 그리고 영어 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이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게 된 게 필리핀의 4개월 여행이에요. 근데 이때는 정말 약간 좀 시기도 저를 좋았었던 것 같은 게 코로나가 이때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제가 딱 필리핀에 도착을 2월 정도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월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빠가 떠나시고 락다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그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하고 되게 그때도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수칙을 막 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미성년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모임, 교회 모임이라던가 그런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4개월 내내 하루에 6시간씩 3시간 한 선생님, 3시간 한 선생님 하면서 정말 오로지 영어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디자인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읽기와 쓰기는 잠깐 스탑을 하고 영어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니까 함께 생활을 하는 전도사님, 필리핀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수업을 하고, 또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함께 소통하고, 그 이후에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냥 0점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막 퇴보하고 그럴 만한 실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냥 딱 완전히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동기부여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니까 4개월 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마지막에 썼던 영어 에세이예요. 그래서 2페이지 정도의 영어 에세이를 그래도 어려움 없이 써낼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에세이냐면 제목이 뭐냐면 The Reason Why I Have to Buy New Phone이에요. 내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 하는 이유. 이거는 아빠에게 아이폰을 사달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쓴 에세이예요. 이것도 그게 딜이 있었죠, 아빠랑. 이거를 쓰면 아이폰 사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폰이 아이폰 쓰고 있어요. 그게 아이폰인 건데, 그래서 쭉 쓰는 거예요. 사실 별 중요한 주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2페이지라는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폴란드에 있었던 그 영어 실력을 저는 스스로 아니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글보다는 말이 조금 더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류도 되고 지식적인 교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물들이 저에게 너무 뿌듯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영어 언어 같은 경우는 공부에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차, 2차 독립여행. 그래서 필리핀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공부만 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엄청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때는 4개월 동안, 원래 계획한 것도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었는데 3개월이었나 2개월이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을 못하게 돼요. 비행기가 막 다 끊겨버리고. 그래서 예상보다 좀 몇 달이 더 공부하게 된 상황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영어 실력이 늘 수 있었고, 그리고 되게 좋은 분들이었어요. 현지 전도사님들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었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6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기 전 한 2주일 전에 오랜만에 갔었던 그 교회의 모임의 현장을 찍은 건데, 여기 계시는 분이 제가 갔었던 그 선교사님의 집에서 머물렀었는데, 선교사님 아내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받고, 이 두 전도사님에게도 받고, 그 다음에 저 사모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사모님의 그 친구에게도 영어 수업을 받아서 한 4명 정도 하는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말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이 사람과는 원활히 소통이 되는데 다른 사람과 영어로 소통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함께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고 그냥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이랑 또 전도사님들이랑 놀았었던 그 사진들이고, 그래서 여기 1, 2차 독립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명확해요. 영어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그리고 이 영어를 배울 때조차도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독서와 글쓰기, 트리비움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영어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준비해온 수용력, 사고력, 표현력 같은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언가를 빨리 알아낼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고 응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이후의 이야기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왔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독립여행 이야기죠. 거기서 얻었었던 깨달음은, 가장 큰 깨달음은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그 동기부여의 일은 어느 정도의 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저는 이렇게 외국인과 소통을 하는데 집중을 했고, 문법적인 부분이라던가 글을 쓰는 부분이라던가도 훈련을 많이 했지만, 말을 하는 걸 좀 집중을 해서 훈련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할 때, 또 폴란드와 필리핀에 갔을 때 조금 장벽에 부딪혔었던 부분은 외국인과 자유로운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 소통이 안 됐을 때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겠구나,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피킹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요거는 언제 했었던 영상이냐면 재작년에 했었던 영상인 것 같은데, 그때 함께 공부하는 친구랑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로 함께 나눴었던 이야기를 5분 정도 영상으로 담아보자 라고 해서 나오게 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물론 중간중간 쉬어가긴 했었지만 영어에 대한 시간을 그래도 꾸준히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영어에 대한 학습을 이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와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스피킹 연습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캠블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외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화상으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또 영어는 언어는 금방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는 안 볼 거고요. 한 1, 2분 정도만 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한다. 저 정도로 했구나.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요 정도의 스피킹이 가능했었구나에 대해서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sten. Nowadays, so many people in this world suffer from COVID-19, and COVID-19 caused two more problems, you know. First one is increasing number of obese people and internet addiction. First, let's talk about increasing obesity. Okay. And first good example is film course Precise Me. Did you hear that or watch that? Yeah, I heard about. No, I watched it. Like article about the movie. Yes, there is documentary written and produced by and starring an American independent filmmaker named Morgan Spurlock, and he only ate at McDonald's restaurant 3 times a day and to 30 days, and illustrate how harmful fast food can be. And after the making movie, he suffered from gaining 11 kilograms, which took him 40 months to lose. Yeah, and also like liver damage and mood. Yes. So after I read that article, I realized that fast food is really harmful for our body, and also eat fast food is the fastest way to be obese people. Yes. You know? But there's no denying that when we are in a big rush, the fast food is fastest way to satisfy our hunger. But I think a little different to children, because children, they are mature enough to know how to eat properly. So I think parents will teach them how to eat healthy and how to keep their health. Yeah. On the street, we in the past we rode. 이 정도로. 그래서 그냥 친구와 전염병,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는데, 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게 이 영상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면서 내가 전에 1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과 2개월 후에 찍었었던 영상의 진보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시간을 꾸준히 투자를 하고, 또 필리핀에서, 폴란드에서 이어왔었던 동기부여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독립여행,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을 해봤기에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성취 중에 독립여행을 통한 영어 학습,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얻었었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